네, 첫 번째 키워드 길입니다. 길.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건지 같이 보시죠.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 윤과 닮은 듯 다른 출사표입니다. 네. 근데 요거 말고 저희가 경향신문 기사를 준비를 했었을걸요. 네. 경향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정치할 경험 없다 지적에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 되는 것.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아직 저는 제안받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한 얘기가 모든 길은 처음에 길이 아니다.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류성걸 의원님. 예. 제안받은 바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한 얘기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문에 나올 것 같은 얘기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아마 어떤 말씀도 못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저는 맞을 것이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절차를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정치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네.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겠다는 아주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님의 마음이 결심이 어느 정도 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 마음이 사실상 서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새로운 길까지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상 수락 의사 표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안받은 바 없지만 일단 시킨다면은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길 가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요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 얘기도 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윤 아바타론에 누굴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아까 잠깐 저희 일면 속에서 나왔죠. 누굴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요 얘기도 일단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거 나 윤 대통령 측근 아니고 나 자체 한동훈으로 봐주세요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각에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도겠죠. 네. 하지만 만약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당을 이끄는 당대표직의 자리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그런 과거의 질서와 관계에 연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비판들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장관에게 부여되고 있는 가장 큰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된다면 제일 커다란 미션은 과거의 수직적인 당정관계처럼 비춰졌던 걸 수평적인 당정관계, 당이 주도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대로 할 얘기를 하는 그런 당대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 당에 오게 된다면 네.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대에
나름대로 부응하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김병민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정치권에서 쓰는 말 중에서는 발광체와 반사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나는 나 자체로 좀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영기 의원님 발광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발광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은 그것을 약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발광체가 보이는 것 돼가고 같습니다. 싶은. 네, 그런 욕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과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수사하면서 범죄자 취급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는 눈을 가리고 딴 곳을 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았다. 본인은 발광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네.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만 정확한 평등한 당정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시즌2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본인이 발광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발광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본인이 선을 긋고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닐 것 같다. 윤석열 시즌2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했었던 말 비슷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아까 나왔었죠. 네.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 윤과 닮은 듯 다른 출사표. 윤석열 대통령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고 오실까요?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굴 맹종한 적 없다. 근데 이건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좀 비슷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 속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네. 국민적 지지가 바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도 네. 또 권력에도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수사 상황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재벌과 자본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따라갔던 모습들이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호응을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길 이면에 있었던 잘 보이진 않았지만 한동훈 장관의 길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장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모습의 동일체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장관이 당에 오게 되면 윤 대통령과 거의 흡사일치한 상태 속에서 당을 이끌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정권 심판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 당에 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그게 한동훈 장관이 걸어왔던 길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강력한 그립감 속에서 만약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주눅들면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고 만약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과 어긋나는 대립각이 서게 되면 이건 수평적 당정관계가 아니라 당정 갈등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이걸 만약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게 된다면 보여줬던 나는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네. 했던 메시지를 내면서 당을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 지금 이게 막 대통령실과 갈등 구조로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또 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정관계를 새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에는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수직적으로 보이는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적임자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기대지요. 기계? 예. 기대? 모범답안.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가 뭐죠?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서 빼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정 인생, 본인의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본인이 쌓았던 거에서 네. 마이너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보세요. 뭐가 남죠? 발광체가 안 돼요. 한동훈 장관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금 뭐 팬덤이 형성되고 행정적으로 자기가 뭔가 잘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갔다? 뒤돌아봐야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한동훈 장관은요, 한낱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장난할 수 있으나 네. 결국에는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본인이 그냥 국민들한테 지금 또 말하자면 그냥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고 네. 만에 하나 김병민 최고위원처럼 그건 오분다반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없애고 수평적 관계로 간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은 발광체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전체 그림을 보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대리점주예요. 대리점주. 그러니까 여러 대리점주를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셔서 세웠지만 안 됐어요. 국민의힘이 정상화가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직영점주로 보낸 겁니다. 이제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네. 뭔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을 보냈다. 이게 현실이지 무슨 뭐 누구를 맹종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을 빼버리면 거의 한동훈 장관은요. 비대위원장한테서 비주류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은 좀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류성걸 의원님.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김기현 대표는 대리점이었고 한동훈 장관은 직영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은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 당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경우에 이 맹종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네. 아무런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게 사전적 의미의 맹종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분들 과연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말씀을 하셨던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고 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용산과의 어떤 수평적 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협력적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전체 우리 정치 환경에 관련돼서도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는 맹종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인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지금 맹종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쫓겨난 것. 이건 맹종 말고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당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용산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친윤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결국엔 쫓아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맹종에서 저는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오히려 굴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본 권력은 옆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병풍 쏘고 있는 거고 정치 권력은 수사당하면서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새로운 길이라고 포장하시지 말고 실제로 나라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지금 짧고 굵게 말씀을 하셨어요. 묵직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살짝 도는 것 같기도 한데 한동훈 장관 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죠. 지금 저희가 얘기한 누구한테 맹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고요. 새로운 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기억하시나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랬어요. 요즘 말을 아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숨 고르기를 끝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장관 어제 드디어 백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한동훈 장관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장관님 할걸 한번 하실까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 성남시라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스포레트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장관님 하나만 그러면. 좀 남았으니까 하려. 더 됐죠? 고생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사실 앞서서 처음에 나왔던 영상은 성남시에 이제 일정차 갔는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와서 하고 이 기자들의 질문 좀 피하고 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는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옆에서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 있어요? 괜찮아요? 더 하시죠? 뭐 더 시간 있는데 됐죠? 그러고 이제 한동훈 장관 들어갔습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 전까지는 비대위원장 마음을 못 정하다가 마음을 다 잡고 본 모습으로 원래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건지 아니면 사실 전에는 조용히 좀 말을 아끼고 그냥 좀 얘기가 정리되기를 바랬었는데 안 돼서 본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을 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된 것이죠.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갑론을 막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제 보세요. 네.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 그러니까 다 동의해라. 추대해주라. 근데 좀 오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설사 당내에서 좀 반대가 있더라도 그 일이 있으면 가야죠. 그런데 한 명도 반대하지 마. 내가 오는 데 있어서. 내 말 잘 들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 자체는 이미 좀 고심 자체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의 어떤 여러 말을 아끼고 있을 때도 사실은 마음은 정해졌었다.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한 게 대구 시작부터 그렇게 네.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답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장관 한동훈과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어제 저는 명품백 김건희 여사 네.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잠시 얘기를 신경질적이었어요. 네, 신경질적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죠. 이거는 함정 취재다, 공작이다, 몰카 공작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피해가 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있다면 더 이상 뭐 온다 안 온다 저는 99.9% 이미 끝났다, 정해졌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새로운 길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 중에 어제 보였던 모습 자체가 이미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비대위원장 반 한동훈 장관 반 섞여 있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기자님들의 질문은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동훈 이른바 비대위원장 후보자로 인식하고 물어봤던 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죠. 법무부 장관 신분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네.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얘기했다고 보고요. 앵커께서 이제 한동안 말을 아꼈는데 어저께는 좀 많은 말을 쏟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바로 전날 있었던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전체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하나의 또 화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33분이 쭉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었고 제 기억에 남는 건 김근식 교수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김근식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서용주 의원께서 저한테 모범단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고 아니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겠냐. 한동훈 장관이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냈었고 네. 한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이런저런 조건들을 달고 와야 된다는 주장의 목소리를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윤계라고 불리는 쪽에서. 네. 그 첫 번째가 수평적 당정관계가 제 첫 번째였거든요. 네. 당이 할 말은 할 수 있는 분명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두 번째 우려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정치 경험에 대한 부족이었는데 그 정치 경험에 대한 부족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적합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를 하죠.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는 국민들께서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총선 때마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혁신으로 나타나죠. 그걸 새로운 길을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만
함께 걸으면 갈 수 있다는 새로운 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이고 맹종하지 않는다로 아마 김근식 교수의 궁금증에 대해서는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연석회의에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 본인 의사는 뭔데?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 차원의 얘기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일단 한동훈 장관 뭔가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제 말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한동훈 장관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싶은데 어제 법사위도 있었죠. 한동훈 장관 법사위에만 나오면 기사가 됩니다. 법사위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었는지 영상 보실까요?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치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마지막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네.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거치 어떻게 되는 거냐 하더니 아니 뭐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세요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약간 머쓱한 모습도 보였어요. 김영배 뭐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류성걸 의원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장관이 국무위원이 이렇게 공격적이야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당대표격인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도 저 스탠스가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상임위 회의 때에 다른 상임위 또는 그 내용과 관련 없는 걸 묻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질문이 생각을 하고요. 잘못됐다. 예, 질문이 잘못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밖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이야기를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장관님이 이 전체 우리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은 뭐 찬반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분을 잘 활용을 해서 다음 선거 때에 우리 당이 확실하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논의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오시는 거는 오시되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걸 논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네. 그런 게 거기에 대한 뭐 화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일단은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에서 의원총회나 또는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한동훈 장관이 어떤 화답 차원에서 이런저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겠냐는 말씀이셨어요. 전용기 의원님. 네. 한동훈 장관한테 김영배 의원님 저는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치 초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날 때도 많이 참고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까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화를 내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이제 정치인이 되시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답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자신에게 비판하는 사람을 저렇게 신경진적으로 본인 혼자 궁금해하세요. 본인 혼자 정리하세요. 이런 식의 태도라면 정치는 하나마나 이미 다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배 의원이 질문이 오히려 저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도 자격도 없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증명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네. 그 모습이 정치 초보라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예의를 논할 때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서 있는 국회에서의 모습, 그 도덕적인 태도와 예의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한동훈을 좋아할까라는 걸 봤을 때
일단 한동훈 장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겸손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역설적이죠. 민주당과 맞붙을 때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센 언어를 쓰고 있지만 네. 국민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과 국민에게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면서도 여기에 정치적인 상황이 맞붙게 됐을 때는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당당함. 아마 이런 일들이 한동훈 장관의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아마 정당에 오게 되면 지금은 국무위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한정 여기에 국회보다 훨씬 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지만 정당의 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한동훈 장관의 장점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요. 김영배 의원이 못 물어볼 거 물어봤습니까? 지금 언론에 한동훈 장관이 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대표 자리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 언제까지 나오실 거예요? 물어보면 고민 중입니다. 이러면 될 것 같고 혼자 궁금해하세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국민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좋은 사람한테만 좋게 해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저리 가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걱정이다.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의 진보와 보수의 확실한 입장차 보셨습니다. 네,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도 없고 입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어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 연석회의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전해지죠. 네. 근데 요 얘기, 또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레드카펫이다. 네. 국민의힘의 이 마크의 빨간색이 레드카펫으로 지금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그래서 레드카펫을 깔아달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 상임 고문단 회의가 오늘 이 오찬을 겸해서 점심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임 고문단 회의에 온 사람들은 다 당내 원로들이죠. 원로들은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것도 좀 같이 좀 오늘 지켜볼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